민희진과 방시혁이 사이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둘 사이에 골이 굉장히 깊어서 거의 막장까지 갔는데 둘은 왜 이렇게 계속 싸우고 사이가 나쁠까? 단지 경영권 다툼 때문일까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이 둘의 사이를 전혀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둘에 대해서 모르지만 뭐 언론에서 나온 정보를 볼 때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짐작이 가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민희진과 방시혁은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이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가 2019년 1월 2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방시혁 의장은 민희진 대표가 그만두기 전부터 민희진의 퇴사일만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헤드헌터 분한테 민희진 씨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희진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민희진은 그때는 누군지 모르고 만나봤는데 그분이 바로 방시혁 의장님이셨대요. 그래서 2019년 1월 13일 날 민희진이 빅히트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민희진이 이제 제안을 받은 건 총 3가지였다고 해요. 첫 번째는 회사의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 그리고 걸그룹을 론칭해달라. 그리고 민희진의 레이블을 론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걸그룹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던 거죠. 이제 2019년 4월 16일 요쯤에도 이제 둘 사이가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방시혁과 그 카톡 대화도 굉장히 많이 나누고, 그 방시혁이 이제 얘기한 게 빅히트에서 이제 인프라를 50%를 이제 대고 민희진의 크리에이티브가 50% 정도가 되어서 걸그룹을 이제 완성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모든 것을 이제 뒷바라지를 다 했던 거죠. 이때 방시혁 의장이 제시한 것 중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크리에이티브는 민희진이 하고 방시혁 의장이 음악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소스로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은 이때까지 음악을 자기가 담당할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에게 걸그룹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없다. 그렇게 일버릇처럼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민희진이 뭔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걸그룹의 음악에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니고 전체적 컨셉을 잡는다든가 비주얼이든가 관리하고 뭐 이런 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민희진을 데리고 왔던 거죠. 만약에 민희진이 음악을 담당할 작곡가였다면 과연 데리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방시혁은 걸그룹을 만들어서 자기가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민희진한테 회사를 차려줄 때도 자기 그 돈을 빌려줘서까지 그렇게 그 회사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자기가 음악을 하고 싶어갖고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막상 이제 2022년 8월 1일 날 뉴진스의 첫 앨범이 나왔는데 여기에 방시혁 의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50이라고 하는 프로듀서하고 진수 박이라는 프로듀서가 뉴진스의 음악을 담당해요. 이 250이라는 이제 프로듀서는 누구냐면 이제 그 1982년생이면 42세고 민희진보다는 이제 2살이 이제 좀 어리고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민희진과 SM에서 같이 일했던 그런 프로듀서였고, 민희진은 자기가 좀 다루기 편하고 음악적으로 조금 서로 맞는 그런 프로듀서를 SM에서 데리고 왔던 거예요. 방시혁 의장이 어떻게 보면 어도를 만드는 그런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도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방시혁 의장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민희진이 만든 첫 번째 앨범은 이제 대박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둘 사이에 골이 깊어진 것 같아요. 방시혁 의장은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엄청나게 유명한 작곡가 출신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음반 작업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가수들과 거의 작업을 했어요. 김건모, 뭐 임창정이라든가
G.O.D하고도 했고 별 뭐 이름 있는 가수들하고는 거의 작업을 한 아주 유명한 작곡가고 감각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그 작곡 솜씨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적은 방탄소년단의 그 히트곡의 대부분을 거의 다 작곡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I Need You나 런이나 불타오르네 같은 거 정말 명곡이잖아요. 피땀 눈물 봄날 DNA 페이크 러브 뭐 이런 곡을 참여할 만큼 어떤 감각이 있는 작곡자잖아요.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은 남자 그룹은 이제 성공을 시켜서 빌보드에 뭐 1등까지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걸그룹은 아직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도전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니즘을 영입해 갖고 그거를 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은 어도가 설립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둘의 이제 대화를 한번 보면은요. 2021년 12월 2일이에요. 이때는 유진스의 첫 번째 앨범이 나오기 전이에요. 이때 이제 방시혁이 이제 에스파는 밟으실 수 있죠라고 농담을 해요. 이게 가볍게 농담을 할 정도로 둘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미희진이 하하하 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방시혁도 같이 하하하 웃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해요. 이때는 이제 걸그룹을 거의 론칭할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였고 아마 이제 음악을 이제 할 그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22년 8월에 이제 음반이 나왔으니까 이때 아직 프로듀서가 지정이 안 됐던 그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시혁이 언제 술 한잔 할까요? 라고 말을 해요. 이때 왜 술을 마시자고 했을까? 방시혁이. 제 생각에 이때 방시혁은 이제 자기가 이제 프로듀싱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한번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로 내 생각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이 과연 술을 마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마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 이제 민희진이 뺀지를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마신 거예요, 술을. 민희진은 어쩌면 프로듀서를 방시혁으로 처음에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점점 더 가면서 자기만의 어떤 작품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시혁과는 서로 성향도 다르고 그리고 방시혁이 좀 나이 든 작곡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젊은 음악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방시혁과의 사이는 틀어졌다. 방시혁의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 배신이었던 거죠. 미니지를 왜 데려왔겠어요? 자기의 음악을 하고 싶어 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걸그룹 자기가 이제 걸그룹 음악을 하고 싶어서 데리고 온 거야. 물론 이거는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이게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민희진이 여기에서 이제 다른 프로저를 썼으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기분도 나쁘고 완전히 배신당한 꼴이잖아요. 그래서 뭐 속이 쓰렸겠죠. 그때 민희진이 분명히 이제 방시혁의 감정을 알았다면 뭐 진짜 뭐 술이라도 이때라도 한잔 해서 뭐 달래던가 서로 뭐 음악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뭐 첫 번째 음반은 좀 안 됐지만 두 번째 음반은 좀 참여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민희진은 또 그렇게 하질 않은 거죠. 두 번째 음반에서도 방시혁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또 250하고 진수마귀합니다. 여기에 뭐 이게 중간에 뭐 작곡가로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히트맨 방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방시혁은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니까 민희진은 이제 말하는 게 이거야. 내가 음반을 성공시키고 돈을 벌어줬는데 너 왜 불만이야? 이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언제 돈 벌어달라고 그랬냐? 나는 그게 아니고 걸그룹의 음악의 프로듀싱을 내가 하고 싶다고 이거였단 거야. 그게 이 사람의 목표인 거야. 하이브를 키운 것도 그건 거야. 자기가 음악으로서 성공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의도를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민희진은 완전히 다 무시한 거야. 그러면 자기 회사를 차려서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투자는 투자대로 다 받으면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둘 사이가 완전히 다 어그러졌다. 둘 사이는 여기서 이미 끝났다라고 전 봐요. 르세라핌 음반에서도 보면 방시혁 의장이 이렇게 프로듀싱까지는 안 하지만 이렇게 작곡가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뭐 곡이 전반적인 곡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기의 작곡을 계속하고 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곡가로서 프로듀서로. 그러니까 이제 아일릿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빌리프 랩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방시혁 의장은 처음부터 여기에 참여할 생각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걸그룹을 런칭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시혁 의장이 걸그룹 하고 싶었는데 막상 빌리프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자기가
프로듀서를 하고 싶으니까 원래 뉴진스 거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차이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빌리프 렉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괄 프로듀서를 이렇게 맡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일릿의 이제 모든 노래에 이제 히트맨 방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방시혁 의장은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을 결국 아일릿과 하게 된 거예요. 미니진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 내가 보기엔 뭐 잘못한 건 없어요. 미니진은 걸그룹을 성공시키고 빌보드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끝났으면 이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미니진은 미니진대로 뉴진스라는 자기의 작품을 발전시키면서 그냥 하이브에서 그 어도 대표로 그냥 있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방시혁 입장에서는 좀 속은 쓰리지만 이미 아일릿이라는 자기가 이제 놀고 싶은 프로듀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룹도 이미 있고,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뉴진스한테 목맬 필요도 없고, 뉴진스가 이제 돈도 잘 벌어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자. 아마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미니진은 그 하이브에서 자기가 만든 뉴진스가 최고 그룹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나가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제 거기서 둘 사이는 완전히 어그러졌고, 방시혁은 가뜩이나 이제 미니진이 하는 짓이 미운데 거기다가 자기가 돈 들여 투자한 회사까지 탈취하려고 하니까 방시혁 의장이 이제 그 미니진이 회사를 탈취하려고 하지 않았으면